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자. 그 목적물에 채권이 발생됐어야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채권이 발생이 됐다. 이거를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인정되고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채무자를 직접 채무자가 지금 여기 들어와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권자는 뭐예요? 점유를 못하네요. 점유를 못하고 있잖아요.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아니죠. 성립이 안 되죠. 유치권이라는 거는 뭐예요? 점유를 해야죠. 점유를 해야 되죠.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여기 보호 청구권 뭐 이런 거 되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뭐 이런 말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승낙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선 보존을 하려고 그러는데 승낙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 기간을 인정한 경우 법원에서 인정했어요. 법원에서 유예 기간을 인정했어요. 야 6개월 동안은 봐줘봐. 임차인은 기간 내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권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네, 이게 맞는 말이네요. 5번, 옳은 것은 5번. 법원에서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러면 그 유예 기간 동안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유치권에 관한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자, 이제 물건도 되고요. 동산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죠. 점유한 자. 그걸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점유한 자. 점유 안 하고 유치권 이런 건 없습니다. 점유하고 유치권.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네, 유치한 권리가 있습니다.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되고요. 점유를 상실하면 이게 직접 아니면 간접 다 됩니다. 간접이라도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 상실이 아니죠.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 요거가 아까 3번 질문.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자, 유치권 자체가 없죠. 반환 청구 뭐 이런 거 될 수가 없죠. 성립이 안 되고요. 자,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 2번 지문도 뭐 같은 내용이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채권자가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어떻게든지 채권자가 점유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채무자, 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는 자가 이거 그냥 자기 근무를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유치권 행사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한 경우 유치권 행사 안 됨. 네, 여기 5번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법으로 한 경우는 안 됩니다.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한정하지 않으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도 됩니다. 점유를 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이 돼도 되고 채권 먼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점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이 없어요. 단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유치권, 요건, 점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때는 점유가 아니죠. 이때는 안 된다. 여기 2번 질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예, 이거 유치권을 뭐 특약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특약을 했으면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유치권자의 선관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선관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승낙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존. 유치권자가 전 이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존행위, 요 판례들이죠.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하며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보존에 필요한 사항.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로 주택의 거주도 보존에 필요한 사항. 단 차임에 상당한 이익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 이게 이제 판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존이 한다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X 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 이 건물에 이제 갑이 유치권을 하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X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이 갑이 요 소유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여부 판단해야 되고.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이것도 체크해야 되죠. 지금 변제기가 돼가지고 지금 돈을 갚아야 될 상황인지. 그러면 채무가 있는 거죠. 채무가 있으면 이제 그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 이거는 상관이 없죠. 이거는 체크할 필요가 없잖아요. 채무자의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다. 아닌데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를 따진다. 아니죠. 이 갑이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똑같죠. 간접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채무자가 직접 막 점유하는 거 아닌 이상,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 갑이 직접 점유를 하든 간접 점유를 하든 이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면 돼요. 직간접은 필요 없어요.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이렇게 나왔으면 체크인데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거죠. 그렇죠. 불법 행위면 유치권이 성립이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걸 따져봐야 되고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그렇죠. 이 약정이 있으면 당연히 또 유치권이 성립이 안 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3번. 자, 그래서 네, 아까 봤던 전 문제에 나왔던 그 조문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 뭐 1번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3번은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3번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습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는 안 되고요.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 또 적용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자,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돼요. 여기 채권을 갖고 돼요. 채권. 어른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어요.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무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자, 병이 취득했네요. 병이. 다음 중 갑이 병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자, 갑이 여기에 채권을 가지고 여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그런 것은. 자, 이렇게 경매가 되는 경우 유치권이 되려면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네. 압류 이 개시되기 전에 내가 유치권을 행사를 해, 점유를 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돼요. 유치권을. X 건물의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갑의 X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경매가 됐다는 얘기죠. 경매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매 개시가 지금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점유를 이전받았다? 발생한 후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건 안 되죠. 이렇게 발생한 후에 점유를 이전받든지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 경우는 유치권 행사를 못합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그 다음에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다. 취득하고 나서 이 저당권이 되든 어쩌든 유치권은 할 수 있어요. 유치권 성립합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X 건물의 위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요 두 가지가 발생하기 전이네요.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진 경우, 자, 요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가압류 등기하고 압류의 효력 발생,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좀 아셔야 돼. 하나나. 지금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기역 니은은 안 되고 디얼 리을이네요. 3번. 자, 유치권의 효력. 인도 거절권 있으면 인도 거절권. 인도 거절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유치권에서는 인도 거절권이 있어요. 유치권에 있는 효력입니다. 임차인은 유치 중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익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 되는 거죠.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경락인이라고는 뭐죠? 경매를 받아서 낙찰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경락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내 돈 갚아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유치권자는. 하지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안 줘. 인도를 안 하고 그냥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락인은 어떻게 했어요? 합의 봐야죠. 자, 대항력.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인도 거절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자, 요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 압류전이라고 해놨는데 해설을 압류 효력 발생전입니다. 효력 발생전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되겠네요. 효력 발생전 요 단어까지. 가압류 등기가 종료된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가압류 등기를 종료한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이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경락인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하는 건 아니죠. 다 이제 감정인 평가 받고 법원에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딱 판결이 나와야 미리 채무자한테 통지하고요. 그래야지 충당이 딱 된다는 얘기죠. 경매권. 자, 인도권과 똑같이 인도권, 경매권, 간이변제, 별제권 다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경매권에서 경매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로 유치권 소멸 안 하지만 스스로 경매를 청구한 경우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이때는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로 채권자하고 다 이제 배당을 받겠죠. 배당을.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감정인의 평가로 해서 법원에 청구하면 간이변제 받을 수 있고요.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유치권은 별제권을 가집니다. 다른 채권의 우선하에 변제를 받아요. 파산한 경우. 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는 경매 개시 등기 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압력 효력이 발생했다.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냥 가압류가 아니죠.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매가 지금 넘어갔다. 압류의 효력 발생하기 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라는 얘기죠. 가압류 등기하고 무관하고요.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압류가 된 게 경매가 된 게 아니에요. 가압류 등기를 하고 제가 요거는
뒤에서 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등기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죠. 자, 지금 보면 소유권 김갑동한테 돼 있고요. 그다음 가압류가 됐어요. 가압류 500만원. 아유, 뭐 500만원으로 가압류를 했대. 500만원. 하여튼 500만원 됐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뭐 소유권 이전도 됐고요. 여기 뭐 중간에 뭐 저당 다른 거 있어도 되고, 여기 뭐 등등, 뭐 소유권 왔다 갔다 뭐 다, 뭐가 있든지 하여튼 가압류 등기는 그냥 가압류가 우선 돼 있다는 것만 돼 있어요. 가압류 돼 있는 거 소유권 이전 다 됩니다. 소유권 이전되고 뭐 다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다 여기 이후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요게 경매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경매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요 이후에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요 전에는 유치권이 돼요. 유치권이 돼요. 가압류 등기해도 유치권 돼요. 뭐 소유권 넘어가도 유치권 돼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압류 등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요게 이제 압류의 효력이 발생이 딱 된 거예요. 요때 7월 1일 요때 딱 된 겁니다. 요 전에 내가 유치권을 행사해야 돼요. 점유를 해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 효력이 발생된 후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한 후 효력 발생한 후 요럴 때는 유치권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바로 아시죠? 이렇게 보면 쉽죠? 이렇게 하면 가압류라고 하는 의미하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요 가압류 등기하고 차이점 이렇게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중요하다. 유치권은 경매 전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다. 요거 확실하게 알아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